스택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스택, 우리가 이제 자리 구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스택 자리 구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스택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접시나 또는 책, 이렇게 박스와 같은 뭔가 쌓아 올리는 듯한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리 구조를 우리는 스택이라고 얘기를 한다. 결국은, 우리가 그 앞에 복습을 할 때, 스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스택이 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봅시다. 그래서 스택의 특징은 어, 우리가 후입 선출이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last in, first out.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그 박스를 이렇게 위로 차곡차곡 쌓아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A, B, C 그리고 A, B, C 그리고 D까지 쌓았어요. 이 D라는 박스를 맨 마지막에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박스를 끄집어낼 때 밖으로 뭔가 그 아웃에서 나갈 때는 위에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그림으로 보고 그리고 용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스택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하나하나 스택으로 들어오는 이 하나하나의 요소를 우리는 그 엘리먼트 요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스택은 이 스택에 쌓여 있는 가장 아래쪽을 우리는 스택의 바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택의 가장 위쪽 그리고 스택의 가장 위쪽을 스택 상단 탑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가장 아래와 가장 위를 이렇게 그 구분할 수 있는 뭔가 구분자가 있다.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스택 안에 있는 요소 그리고 스택의 바텀, 스택의 탑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어, 그리고 우리가 그 함수 호출할 때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스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하나 호출된다.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가 맨 처음에 우리 호출되니까 메인 함수가 호출된다. 자, 호출되면 스택에 이렇게 하나 음, 이게 쌓이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함수가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서 펑션 1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다시 펑션 1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이 메인 함수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형태예요. 그리고 펑션 1이 다시 펑션 2를 호출하면 다시 펑션 2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펑션 2 함수가 종료되면 펑션 2는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라질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게 맨 먼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펑션 1이 또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가 끝나면 메인 함수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다. 오케이. 스택 자료 구조가 제공하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연산 그리고 데이터를 지금 이 슬라이드에 표시를 해놨어요. 자, 우리가 이 학기 초에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 어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자료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연산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모든 자료 구조는 어떤 특정한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동작시키기 위한 그 자료를 동작시키기 위한 연산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택에도 스택 자료 구조의 자료와 그리고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동작시키는 연산이 있다. 그래서 이 자료 구조의 자료에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객체 또는 자료 데이터에는 0개 이상의 원소를 가지는 어떤 선형적인 그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리스트는 이렇게 보면 돼요. 요소가 쭉 선형적으로 연결 있는 이런 리스트 또는 연결 리스트도 우리가 하나의 리스트라고 볼 수도 있죠. 이와 같은 형태. 어쨌든 이런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자료가 있고, 그리고 이 자료를 동작시키기 위한 연산이 있다. 이 연산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연산이 있어요. 뭐 어떤 연산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create는 이 자료를 만들어내는 연산. 그러니까 최대 크기가 어떤 특정한 사이즈만큼의 빈 스택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이제 뭐 create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이 스택이 가득 차 있냐라고 이 뭔가 퀘스천 물어보는 연산자, 그리고 스택이 비어 있는지를 또 알아보는 연산자, 그리고 스택 안에 어떤 항목을 집어넣는 연산자, 그리고 스택에서 항목을 끄집어내는 연산자, 그리고 스택의 스택의 탑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끄집어내지는 않고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그냥 이 관찰만 하는 살펴보는 연산자. 이와 같은 연산자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택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은 연산자를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와 같은 자료와 자료와 이와 같은 연산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 교재를 살펴보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연산자들이 어떤 연산이 있는지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스택의 연산에는 대표적으로 아주 많이 쓰는 게 푸시와 팝이라는 연산이 있어요. 푸시는 이 스택의 데이터를 추가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제 엘리먼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소. 그래서 이, 아, 이만큼 비어 있는 하나의 스택이 있으면 이 스택 안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게 푸시예요. 푸시 그리고 또 푸시 C라는 값을 푸시하고, 그리고 스택에서 끄집어내는 연산은 팝이라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팝 이렇게 끄집어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연산들 한번 봅시다. 이제 empty 아까 봤듯이 스택이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연산자, 그리고 스택이 가득 차 있는지를 또 검사하는 연산자, 그리고 스택을 새로 만드는 연산자. 이제 새로 만든다는 얘기는 저 이렇게 빈 스택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픽이라는 연산자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스택의 탑이고 여기가 스템의 바텀이면 이 스택의 탑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산자는 이제 픽이라는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연산자가 있는지 끄집어내지는 않고 살펴만 보는 연산자를 우리는 픽이라는 연산자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와 같은 연산자들이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다른 연산자들을 우리가 추가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대표적인 연산자들이 이 정도만 알면 스택은 충분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보통 배열을 이용해서 보통 스택을 구현해요. 물론 좀 다른 방식으로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그 데이터를 선형 리스트를 이렇게 배열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연결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스택은 대부분 이렇게 음, 배열을 보통 이용해서 구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뭐 배열까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배열로 구현하는 방법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 스택은 1차원 배열로, 뭐 스택은 아주 간단한 자료 구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스택은 1차원 배열로 만든다. 우리 이미 1차원 배열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스택에서 가장 최근에 입력되었던 자료를 가리키는 탑이라는 변수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는 거죠. 음, 배열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다? 탑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 변수와 탑 변수 두 개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탑 변수는 지금 현재 스택이 어디까지 쌓여 있는지를
가리키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탑 변수가 하나 있다. 자, 그래요. 뭐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탑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탑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스택이 비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탑이 여기면 어떻게 될까? 탑이 여기라는 얘기는 맨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탑이 음, 아무것도 없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는 스택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구현을 해봐야 되는데, 그 연산이 사실 아주 복잡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스택이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탑 변수가 마이너스 1이면은 그냥 비어 있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렇게 구현을 해요. 그래서 탑이 마이너스 1과 같냐라고 물어보고 같으면 오케이 비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 empty 연산의 결과로 return으로 얘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택이 full이냐 이제 full 이게 의문문이죠. 스택이 풀이냐라고 물어보고 그때 이 탑 변수가 이 맥스 사이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기 어디야 얘를 가리키고 있다. 이 얘기는 아, 이 배열의 원소 개수 마이너스 1이면 실제 가장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뭐 이미 스택이 가득 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가득 찼습니다 하고 true를 반응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false 반응하면 되고. 그래서 스택이 포화 상태인지 스택이 비어 있는지를 보통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푸시를 할 때는 스택에 푸시를 할 때는 연산자를 보통 어떻게 구현하냐면 푸시 연산자는 푸시하기 전에 스택이 가득 차 있으면 스택에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택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여기다가 푸시하는 방법을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스택을 푸시할 때는 이제 풀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집어넣었으면 뭘 바꿔야 되죠? 탑을 하나 첨가시켜야 된다. 이런 연산자를 해야 된다. 음, 오케이. 그래서 탑을 첨가시키고 탑이 있는 위치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값을. 자, 그리고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팝은 조금 다르게 이제는 empty.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스택에서는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empty. 그러니까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비어 있으면 우리가 끄집어낼 수 없으니까 비어 있으면 언더플로우라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라는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언더플로우를 출력을 해주고 함수를 끝내면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탑이 가리키는 곳에서 하나 끄집어내고 그리고 탑을 마이너스 1 하면 탑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뭐 사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스택의 특징들 그리고 스택의 연산을 한번 살펴보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스택을 한번 구현해보는 방법을 지금 볼게요. 그래서 스택 구현하는데 뭐 얘네들은 뭐 문법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고 특징을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그래서 일단 샵 디파인으로 보통 스택의 크기를 보통 이렇게 지정을 한다. 샵 디파인으로. 그래서 나는 스택의 크기를 이제 보통 배열로 보통 스택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쭉 해가지고 이 스택 크기를 나는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0개로 가정하겠다라고 하고 자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type define 인티저를 엘리먼트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주고 그리고 엘리먼트 형태의 스택 몇 개? 100개의 원소를
만든 거죠. 얘가 이제 100개가 되는 원소를 만든 거죠. 이 엘리먼트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인티저형이죠. 그리고 탑은 지금 뭘로 했죠? 마이너스 1로 탑을 만들었다. 음. 탑을 마이너스 1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탑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비어있는 스택이다라는 뜻이죠. 왜냐면 이제 지금 방금 막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함수들을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구현하면 되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함수, 아까 살펴봤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어, 이제 empty라는 함수는 이렇게 만들고, 이 탑이 마이너스 1하고 같은지를 비교해서 그 비교된 결과를 리턴 해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자, 그리고 푸시, 그리고 팝. 이 부분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 플러스 플러스 탑, 이거 전위 연산자이죠. 프리픽스, 전위 연산자이고, 이 n은, 시어너 문법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시어너 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팝,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택에서 팝할 때, 오케이, 해당하는 탑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탑 연산자 이렇게 탑을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감소시키고. 자, 이제 실제 메인 함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푸시, 이제 아까 전역 변수에서 어때요? 만들었죠? 100개짜리 쭉 만들고 탑은 마이너스 1이고, 자, 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여기 2라는 값이 들어가고 여기 3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팝을 해서 팝된 결과를 어떻게 출력을 하는 얘기죠. 그럼 뭐가 출력될까요? 3부터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2, 그 다음 1. 왜냐면 하나, 둘, 세 개 팝하면 3, 2, 1이 순서대로 출력이 되고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소스 코드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구현을 해보고 이대로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쫓아가서 살펴보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앞에서는 구조체를 사용을 안 했지만 여기서 이제 구조체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배열과 탑을 구조체 하나로 묶어서 좀 더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뭐 달라지는 점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고,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이제 스택 초기화하는 부분을 이제 여기 좀 따로 만들었어요. 그 스택 초기화는 탑을 마이너스 1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empty, 이제 full, 그리고 push, pop,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에서 하는데, 이제 아까하고 좀 다른 부분은 메인 함수 안에서 스택을 지역 변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스택을 만들고 위에 탑도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니 스택 하면 탑을 마이너스 1로 아까 초기화를 했고, 그리고 푸시 프린트f 쭉 하는데, 잘 보면 이 푸시할 때 이 스택을 어때요? 스택 변수를 콜바 레퍼런스로 인자로 넘겨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하면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이 S에 멤버 변수를 하나씩 접근하면서 연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푸시하고 팝하고 팝할 때도 이 지역 변수를 이렇게 넘겨주고. 그래서 이 구조체를 사용한 스택 구현 방법이 좀 더 잘 구조화된, 잘 구성된 소스 코드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소스 코드를 동작을 시켜보는 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네.